자, 반갑습니다. 윤리선생님 이병철입니다. 자, 오늘은 분배정의 파트의 노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노직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잠깐만 일단 이것부터 한번 해보고 가세요. 롤스 같은 경우는 누구를 비판했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공리주의를 비판했었죠. 자, 그럼 롤스도 기본적으로 나중으로 해서 미리 알고 하시면 좀 편한 게 롤스는 일단 칸트주의자입니다. 칸트주의자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버마스를 할 때 롤스와 그 다음에 보시면 칸트와 하버마스의 공통적으로 차이점을 만들 건데 일단 이런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 다시 롤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게 될 건데 롤스를 비판한다라고 할 때 비판하는 사람 중에 지금 첫 번째 배울 건 노직인데요. 이 두 분은 아이러니하게 서로 사이가 무척 나쁜데 2002년 같은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고 어떤 부분을 깐 거냐면 롤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자유주의자였죠. 자유주의자인데 자유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평등의 가치를 접목시키려 했던 사람이라면 노직은 극단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극단적 자유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우진 않지만 해외 연주나 이런 파트에서 배우시는 누가 나올 거냐면 싱어 같은 사람이 있어서 싱어는 다시 뭐냐면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롤스를 비판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자 경제정의 파트에서 마지막으로 올해 새로 들어온 사람이죠. 왈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왈처 같은 경우는 하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주의자예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깝니까 하면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자유주의를 비판하는 걸로 출발이 됩니다.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얘부터 한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노직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단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싶은 건 이것부터 할게요. 얘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갈게요. 이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제목은 적고 갈까? 얘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말하면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소유는 이럴 때도 있고 소유 권리는 이럴 때도 있고 소유권이 이럴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얘는 어떻게 보니까 배타적 권리로 봐요. 이 배타적 권리라고 말하면 배타적 권리라는 말이 배타적이란 말 뜻이 뭐니? 적대적이다. 적대적이다. 배타 적대적이다. 갑자기 너무 당혹스러운 단어가 뛰어나와서 다시 이런 말인데 봐봐. 이 분필이 내 거, 다시 이 분필이 내 거, 그럼 이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니? 나한테 있잖아? 이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건 니네가 손도 못 대게 할 수 있는 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배타적 권리라고 하지. 그래서 얘는 소유권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라는 지문이 자주 나오는데 이때 얘가 이 정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요. 정의의 중심 테마를 노직 앞에, 쉽게 말하면 공리주의여도 좋고요. 특히 얘가 직접적으로 비판한 건 지금 보면 롤스니까 얘들은 정의의 테마를 뭐라고 봤었냐면 분배의 문제라고 봤다면 이 말 되니? 분배의 문제라고 봤다면 얘는 정의의 테마는 분배가 아니라 무슨 문제로 봐야 한다는 거니? 소유의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유 권리에서의 정의인 거지. 다시 거꾸로 가면 앞에 애들은 정의의 테마를 뭐라고 봤어? 분배의 문제라고 봤어. 그런데 얘는 정의의 테마는 분배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라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계속 강조하는 건 소유권이야. 근데 시험 문제 왜 어렵냐 하면 그러면 얘는 분배라는 말을 안 쓰겠군요. 그랬죠. 우리 시험 문제에선 아주 쉽지요. 왜? 소유만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소유만 얘기해주면 우리는 무척 좋은데 얘도 분배라는 단어를 써. 그래서 니네 시험 문제 어려워지는 건데 이걸 그래서 뭐라 표현하냐면 다시 이 말 뒤에 봐. 얘가 강조하는 건 소유야. 소유권을 절대시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의의 문제도 앞에 애들은 분배의 문제라고 봤다면 얘는 정의의 문제를 소유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앞에 애들은 분배가 정의로운 걸 논했다면 얘는 소유가 정의로운 걸 논할 거라고. 아예 테마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분배라는 단어를 쓴다? 그래서 자기 앞에 롤스, 공리주의 애들은 다 뭐라 부르냐면 정형화된 분배 원리. 정형화된 분배 원리를 제시했다면 자기는 뭐 할 거냐면 비정형화된 분배 원리를 제시할 거래. 그럼 자기도 무슨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분배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지. 근데 왜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냐면 원래 같은 말이거든. 앞에 애들을 보면 봐봐. 앞에 애들이 관심을 가진 건 이런 거라는 거지. 뭐뭐에 의한 분배. 그럼 앞에 애들이 관심을 가진 건 뭐냐면 요 가로 속 넣기였다는 거야. 이 말 되겠니?
요 가로수평 넣기. 그럼 우리가 배운 걸로 해볼까? 공리주의라면 총합을 극대화시키는 분배. 이 말 됐어? 그럼 롤스라면 사회적 약자. 그러니까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는 분배. 여기까지 되겠니? 그러니까 앞에 애들은 정의의 문제를 뭐라고 받고 분배의 문제라고 받고 요 가로속 찾기를 하더라는 거지. 그럼 이 가로속을 찾으면 요 틀이 생긴 거잖아. 이걸 앞에 애들은 정형화된 분배 원리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거꾸로 가면 얘는 정의 문제는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소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비정형적 분배 원리라는 말은 똑같은 말인데 뭐뭐에 의한 분배라고 할 때 자기는 이걸 제시하지 않는다고. 분배가 정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뭐에 의한 분배란 말 자기는 쓰지를 않는다. 그래서 이걸 우린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정형화된 분배 원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겠지? 됐지?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테마고 노직은 여러 가지를 할 게 아니라 노직을 간단히 가리키고 난 다음에 사실은 롤스랑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결국 얘는 정의는 뭐의 문제래? 소유의 문제래. 그럼 이제부터 뭐 해볼 거예요? 그 소유에서의 소유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따질 거죠. 이 말 되니? 그 소유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를 따질 거야. 이때 니네 책에는 세 가지 원리라는 게 나올 건데 난 두 가지를 할 거야. 왜 두 가지를 하느냐면 첫 번째가 이거지. 정당한 최초 취득의 원리. 두 번째는 정당한 양도의 원리.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정리하면 뭐 해볼 거냐면 이 소유가 정의로운지를 따질 건데 그 말 다르게 생각하면 그게 정당하냐라는 걸 따져볼 거라고. 그게 정당하냐. 근데 첫 번째는 어디서 따질 거냐 이렇게 말하면 최초 취득. 처음으로 취득한 그 소유가 정당하냐 이걸 따질 거라고. 이 말 되니?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따질 거냐면 그 양도된 소유가 정당하냐 이걸 따질 거라고. 여기까지 되겠니? 됐어? 그러면 최초 취득에서의 정의라고 말하면 이 최초 취득된 소유가 정의로우냐 정당하냐를 따질 건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때만 이 최초 취득된 소유는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 말 되겠니? 그때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작되는데 주인이 없다는 건 거꾸로 해석해볼까? 누구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의 것도 아니지. 그런 걸 공유라고 하지. 이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말로 공유된 자산에서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면 얘가 중시여기는 게 노동인데 여기에 노동을 가하면 이해됐어? 노동을 가하면 이 노동을 가한 자의 최초의 소유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우린 사유라고 부르면 되겠니? 이해되겠니? 됐어? 그러면 자 다시 주인이 없는 상황에서 그 말은 공유 자산에 대해서 노동을 가하면 그 노동을 가해서 발생한 산물이 최초로 노동한 자의 소유가 된다. 이 말 됐어? 근데 노직은 시험 문제 왜 어렵죠? 이러면 꼭 내가 왜 두 칸을 만드는지 이해해야 돼. 그러면 주인이 없는 산물에 대해서 노동을 가한 모든 산물은 절대적 소유권을 갖는다. X가 되는 거지. 왜? 단서 조항이 하나씩 더 있다는 거지. 이 말은 단서 조항이. 그래서 자, 어떤 경우냐면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노직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요. 그러면 니네 나중에 사회계약서를 할 때 배우는 로크라는 사람인데 로크. 잠깐만 미리 소개해주면 이런 거예요. 걔도 오늘 사회계약론 아까 잠깐 했었으니까 잠깐만 들려줄까? 로크는 자연상태가 어땠다고 표현했냐면 자연상태에선 사유재산이 잘 보장이 안 된대. 그러니까 로크가 한 걸 얘가 빌려왔다는 걸 보여주려고 잠깐 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이 뒷산에 주인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 아 지금은 있어. 현대사인 주인 없는 산 찾으시면 꼭 저한테 전화 주시고요. 제가 꼭 그 열람해보고 주인이 없으면 제 걸로 만들 거니까. 근데 이 뒷산에 예를 들면 주인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병철이가 어느 날 산 올라가 봤더니 뭐가 있냐면 무슨 과일이 열려 있어. 그래서 뭐 있냐면 내가 따먹 너무 맛있는 거야. 야 이걸 아예 내가 길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과수원을 만들었지. 뭐 이렇게 읽어가지고 나무를 여러 개 심었어. 그것도 뭐냐면 산에 가면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는 나무들이잖아. 근데 나는 뭐냐면 이렇게 모아서 심어놨어. 자, 그 다음에 딱 봤더니 드디어 예쁜 과일들, 맛있는 과일이 열렸지. 근데 갑자기 이제
이 스머프 마을에 나쁜 애가 나타나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상현이가 나타나서 갑자기 뭐 하느냐면 그걸 딱 따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뭐냐면 상현 미친 거 아니야 너? 내 거야 내 거. 이거 내가 심은 나무라고. 그랬더니 상현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알아? 이게 네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 말 정말 나쁜 놈 꼭 이래. 한눈에 봐도 앞에 보면 병철이 농장 이렇게 써 있고 분명히 누가 봐도 모아 심었다는 표가 확 나는데 야, 이 산이 네 산이 아니잖아. 네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럼 나 막 설명해줘. 내가 작년에 뽑아다가 심어서 막 물 주고 막 계속 듣고 있다가 그래도 모르겠는데 이러고 처먹는 아주 무식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싸움을 지금 사회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질 거고 이 싸움은 둘이선 니네가 봐도 해결 방법이 없겠지. 그래서 나중에 로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사실은 노직이 그대로 가져와서 뭘 해주는 거냐면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노동을 가한 산물, 이 나무는 병철이께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단서정을 위한 거야.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현이도 지가 과일을 먹고 싶으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얘기지. 말이 되겠어? 갑자기 병철이가 산에 올라가더니 씨를 여기다 하나, 100m 뒤에 하나, 그 다음에 저 끝에 하나, 이 산은 다 내 거. 이건 안 된다고. 이 말 되겠어? 그래서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앞은 안 틀라고. 난 에어컨 바람이 싫어서 반팔 잘 안 입거든. 그래서 썰리 여기 봐. 근데 어쨌든 그래서 노직이 현대사회에 의의를 갖는지 실제로 하나 보여줄게요. 노직은 그래서 요즘은 현대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 해볼까요? 지리하는 친구들 있니? 공해라는 말의 뜻이 뭐니? 공해. 아 정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 해자야. 바다 해자. 앞에 공자가 붙었지? 빙고. 뭔데? 비어 있어요. 비어있는 바다가 있어? 찾아와. 다시 여기 봐. 다시 여기 봐. 그러니까 공해니까 모두의 바다야. 딱 누구의 것이 아닌 거지 이 바다는. 예를 들어 볼게요. 누구의 바다도 아니고 가끔 뉴스에 보면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들이 고기를 잡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 꼭 욕을 하잖아. 물어보자고. 우리나라가 왜 욕할 수 있냐고. 우리 바다가 아닌데. 이 논리라고 노직에. 무슨 말이냐면 공해상이니까 누구나 뭐 할 수 있어. 노동을 가해서 사유를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비판할 수 있냐면 중국이 금지된 그 방법을 사용해서 고기를 잡기 때문인 거지. 그 쌍그리 기법이라고 하는데 배 2대가 양쪽에서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서 끌고 가는 거야 그냥. 그대로 집까지. 근데 끌고 가는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어족 자원의 조그만 것까지 다 잡혀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돼.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국 어선들이 잡을 고기가 없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법적이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기를 잡아가는 건 비난할 수가 없는데 문제는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잡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남들도 잡을 양을 남겨두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 말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도인데 양도란 말부터 해볼까? 양도 무슨 뜻이야? 넘기다. 그러면 최초 취득한 자가 여기만 갖고 갈게. 양도를 할 거야. 그럼 최초 취득한 자가 그 따져보니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자기가 노동을 가해서 만든 소유였어. 그래서 정당한 소유였어. 이제 뭐 할 거냐면 이걸 양도를 할 거야. 양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시장의 원리에 따를 수도 있을 것이요. 증여, 상소, 이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 양도된 소유가 정당하냐라는 얘기예요. 이 말 되니? 그럼 양도된 소유가 정당하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조건 자유로운 양도였어야 되지. 이 말 되겠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양도이었어야 돼. 그러면 자, 그 소유가 부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그러면 강제지. 뺏어간 경우. 그러면 이렇게 강제가 돼버리면 그 소유는 어떻다는 거야? 부정하다는 거지. 됐니? 그러면 처음엔 꼭 여기가 뭐가 문제야? 노직의 어려운 문제가 이런 거잖아. 그렇다면 자유롭게 양도된 모든 소유는 정의로운가? 이렇게 묻는 거잖아 또. 그럼 또 그것도 X라는 거지. 왜냐하면 꼭 이게 문제지. 이게 돼? 자유로운 양도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 뭐가 없어야 되니? 그러면 사기, 기만, 니네 한 번에 봐도 알 수 있어.
사기나 기만이나 뭐 이런 식의 속임수래거나 이런 게 뭐 해야 돼?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얘한테 양도를 했는데 문제점이 얘가 날 속인 거지. 그랬으면 사기를 토대로 넘어간 이 소유는 어떻다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지. 이 말이 되겠어? 됐지? 그러면 여기다 하나 더 붙이고 한다. 여기다 살을 붙이고 이쪽으로 양쪽으로 붙일 거야. 그러면 요 과정에 소유가 정의로운지를 따져봤어. 근데 그 소유가 정의로우면 절대적 배타권을 가져. 그 소유권에 절대적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 그 소유가 정의롭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잡아야지. 이 말 되니? 바로 잡아야 된다? 그걸 시정, 다른 말로 교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하는 거니? 국가가 하는 거지요. 그럼 왜 하느냐면 좀 이따가 노직의 국가관을 할 거거든. 근데 노직의 국가관은 최소 국가관이거든. 그럼 최소 국가관이라는 얘기를 왜 하느냐면 아주 작은 국가를 주장하거든. 이 말 됐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건 자, 질문 먼저 하고 갈게. 노직은 국가가 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O가 되는 거지. 내 말이 되겠니? 됐어?